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4년 10월 23일 미쿡 정치농장 405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젖 한 컵 짜려고 염소에게 대들었다가 뒷발로 차여 한동안 실신했다가 방송하러 방금 기어들어온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뉴저지의 양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의 량희입니다.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하는 노력은 보이지나 이렇게 아직 재미는 없습니다. 그냥 꼭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이 멘트가 정말 재미있는 멘트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날까지 계속 이 멘트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이제 동네에서 아는 형님 만나면 인사가 식사는 하셨습니까? 형님 이거지 않습니까? 저 예, 요즘은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요, 예, 어, 투표철이니까 아직 그렇죠. 투표할 때가 안 됐잖아요. 근데 예, 뭐, 조기 투표 투표 꼭 하세요? 뭐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예, 될래나요? 예. 투표는 하셨습니까, 형님? 이렇게 해야죠. 네, 자, 이제 11월 5일이니까 정말 며칠 안 남았네요. 우리 맞아요. 벌써 미국 정치농장에서 미국 선거 얘기를 몇 차례 했는데, 자, 우리가 안 한 게 있습니다. 과연 한인계, Korean American Politicians, 정치인들은 어느 지역, 어느 포지션에 출마를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자, 뉴저지 양희님이 정리해 놓은 게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국 전체적으로 보긴 하는데요. 그냥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그것만 보고 뭐 굉장히 많은 한인 후보들이 뭐 시의원이라든가 그리고 뭐 교육위원 그런데 출마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언젠가 저희가 또 한번 자세히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지난 1월 26일자 금요일 한국일보 기사에 나왔던 걸 제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보면 지금 8명의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소속과 뭐 지역구 그리고 주요 경력 이렇게 얘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 밑에 있는 데이빗 킴, 켈빈 이, 마크 장, 유진 유 이분들은 이미 프라이머리에서 떨어졌거나 그리고 됐어도 가능성이 희박하신 분들이에요. 조지아주 제99 선거구 주 하원 의원 자리를 놓고 미셸 강 민주당 후보가 현직인 공화당의 맷 리브스 후보와 선거전을 치릅니다. 접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면 그 더 힐 디시전 데스크 헤드쿼터라는 곳에서 예상을 한 건데 당선이 유력한 후보라고 그래서 요번에 당선되기 힘들 것 같은 후보를 먼저 보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빗 킴이 예전에 저희가 미우스에서 인터뷰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캘리포니아의 어, 2세로서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정치인인데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머리에서 지미 고메즈라는 똑같이 민주당 후보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렇게 당선이 됐고요. 캘리포니아 34 선거구 하원 의원 기초선거에서는 지미 고메스 현직 의원이 51.2%, 데이빗 킴이 27.9%로 본선에 진출하게 됐네요. 이 34지구는 당에 상관없이 투표를 하는 프라이머리 엘렉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본선에 진출해서 그럼 11월 5일 선거에서는 어떻게 예측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지미 고메즈와 데이빗 킴은 둘 다 민주당 후보인데 둘 다 본선에 진출했잖아요. 현재 네, 상태로서는 지미 고메즈가 유력하게 당선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후보로는 마크 장, 메릴랜드 디스트릭 3
제3 선거구에 출마했었는데요. 아쉽게도 프라이머리에서 선출되지 못해서 이번 선거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희가 앞으로 기대해 볼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미셸 박스틸 후보인데요. 공화당 후보예요. 54.9%로 프라이머리에서 선출이 되었고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50대 50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킴 의원은요, 프라이머리에서 56.4%로 공화당 후보가 됐는데, 여기는 88%로, 본선에서 당선되는 확률이 굉장히 네. 높습니다. 그리고 데이브 민 후보. 이 후보는 민주당 캘리포니아의 후보입니다. 47 선거고요. 예, 예. 네,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58%로, 이 후보도 공화당 네, 후보를 누르고 당선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자, 다음에 앤디킴 앤디 상원의원 킴. 후보. 예, 뉴저지의 네, 네, 상원의원 후보. 앤디킴은 지난번 프라이머리에서 73.1%로 후보로 당선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93%로 그냥 당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본선에서도 매우 유력한 네, 후보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 워싱턴주 타코마 지역 선거구의 현직 연방 하원 의원이고 재선에 도전합니다. 이 후보는 54.3%로 프라이머리에서 당선이 됐고요. 이 후보도 현역 의원이고 그래서 99%로 아주 당선이 유력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폴캐스트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직접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죠. 한인 정치인 후보긴 하지만 또 같은 한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는 것보다도 아마 민주계냐 공화계냐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점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몫이겠죠? 네, 어쨌든 투표는 모든 국민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후보를 투표로서 지지해주고 그분들이 우리를 대변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중요한 제도기 때문에 꼭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론 개인적인 일로 캘리포니아를 가서 그 투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요번 주 주말에 얼리 보팅 하는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가서 미리 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렇게 얼리 보팅을 벌써 마쳤습니다. 조기 투표를. 예. 와, 예. 방금 지금 얼리 보팅 조기 사전 투표 여기 보면 마쳤습니다. 고치들이 했다는 안에 스티커 들어가보니까 받았죠? 의외로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리 보팅 시작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리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북적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어제 저녁으로만 해도 1,400만 명이 이미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조기 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민주계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자들, 일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이 투표 당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기 그렇죠. 투표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조기 투표율이 많다는 얘기는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저희 동네는 조금 사정이 달라서 가서 보니까 제가 이제 피부로 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공화계냐, 뭐 민주계냐 이런 거. 근데 이제 조기 투표가 시작된 지 몇 년이 안 됐는데 그전에는 민주계 성향들이 많이 조기 투표를 이용해서 투표를 해서 투표율이 높으면 유리했는데 요번에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좀 불편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조기 투표를 많이 이용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과연 그 지난 몇 년간의 그 투표 성향과 좀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만의 생각인데 하여튼 조기 투표, 얼리 보팅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민주계는 조금 더 좋아하는 그런 기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투표장에서 깜짝 놀랐던 것은 잘 생각지 않았던 헌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혹시 투표장에 가시기 전에 대충 훑어보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당 위주로 나는 공화당 후보 다 찍을 거야. 아니면 민주당 후보 다 찍을 거야. 이렇게 해서 가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이니셔티브, 뭐 주민 발의안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걸 알고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람 뽑는 것에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니라. 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이 ballot 투표용지 제일 마지막에 Citizens Only Voting Amendment라는 게 있었어요. 양희님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게 뭐냐면 헌법을 바꾸고 싶다 이거예요. 헌법의 문구에는 당연히 시민권자만 투표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화계가 주도해가지고 기존의 헌법에 있던 문구는 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귀화한 사람들 만 18세 이상은 투표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공화계가 citizens only라고 이 말을 박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아무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박는 이유는 공화계가 이 이민자들 이런 거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골질하는 그런 발의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주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아이다호, 오클라호마, 미주리, 아이오와, 위스콘신, 켄터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바로 이 공화계가 제시한 요 헌법 개정 발의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자나 난민 이런 분들이 미국 땅에 좀 와서 일도 하고 정착하기를 바라시는 민주계 성향의 분들은 이 발의안에 대해서 노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공화계 성향의 분들은 예스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요 점을 조기 투표를 마치고 온 사람의 한 명으로서, 유권자로서 우리 미국 정치농장 청취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헌법에도 이미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귀화한 사람, 18세 이상만이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그런데 이거를 시티즌 온리라는 말을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이민자들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상 11월 5일에 있는 선거 소식, 그리고 한인계 후보들 이야기, 그리고 조기 투표 실시되고 있는 상황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양희님 조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